최근에 국제정세를 봤을 때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리플, XRP 금융시장의 판도까지 흔들릴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러시아에 2주 시한제시도 주면서 추가 제재까지도 경고한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물러서기는커녕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에 대해서 공격까지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어떤 제재 카드를 꺼낼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제재가 단순하게 군사적인 압박에 그치지가 않을 경우에 이게 글로벌 금융 구조랑 국제 결제망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까지도 가져온다는 건데요.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 제한이라거나 아니면 관세 부과까지도 현실화가 된다. 그렇다면 달러 패권이 다시 강화되는 동시에 각국에서 대체 결제 수단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리플 XRP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XRP 같은 경우는 이미 수많은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에서 브릿지 자산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의 스위프트 체계랑 제재 자체가 정치 리스크에 자꾸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가 간의 빠르고 안전한 결제망들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까지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XRP의 실질적인 활용성 그리고 제도권 편입 가능성까지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 거고, 단순하게 가격 투기형 코인이 아니라요, 국제금융 백엔드 인프라로서 가능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이 3천억 달러, 한화로 따져봤을 때 42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건데요. 이 자금들에 대해서 무기 구매라거나 국제 지원들을 쓰게 된다면 글로벌 자산 이동들이 한층 더 복잡해지겠죠.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까지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플 XRP 같은 브릿지 자산들이 국경을 초월한 자금 이동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 실용적인 대안으로서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번 이슈를 해석을 해보자면요,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갈등이 코인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XRP 같은 자산들이 역할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쟁과 제재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안전자산 그리고 대체 결제망을 찾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은 XRP는 디지털 브릿지라는 스토리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결국에 이번 사태 자체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리플 XRP가 단순한 코인인 건지 아니면 미래 국제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건지, 저는 이런 질문들이 향후 몇 년 동안 XRP 투자자들의 확신을 결정지을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플이랑 리플 레저에 새롭게 적용된 자격증명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처음 듣기엔 조금 낯설고 어려운 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풀어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금융 환경 그리고 XRP의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따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은 우리 신사 채널 쪽으로 문의 주시거나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추가적으로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지금까지 금융 시스템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증권 계좌 열 때 똑같은 신원 확인 절차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됐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내밀고 또 다시 여권을 제출하고 또 다시 소득 증빙까지도 내야 되는 이런 식이었죠. 한번 인증받으면 끝나야 되는데 기관마다 요구하는 방식들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자체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리플 레저가 내놓은 자격증명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블록체인에서 해결을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내 지갑 속에 넣어뒀을 때 앞으로 어디서든지 그 인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 여권 한번 만들면은 전 세계 공항에서 통하는 것처럼요, 블록체인 개정안에 신원 증명이 담기게 된 거죠. 이런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도입을 주저했었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규제 준수였기 때문인데요. 고객 확인 절차가 제대로 안 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느니 그냥 기존 방식을 고수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았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블록체인 안에서 자동으로 규제 요건까지도 충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관들이 리플 레저로 들어올 명분 자체가 생겼다라는 거고, 현재 리플이 내다보는 미래 자체는 분명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부의 10%가 토큰화된 자산으로 바뀔 거라는 전망인데요. 채권과 부동산, 원자재 같은 이런 전통 자산들이 리플 레저 위에 올라와가지고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규제 준수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인데요. 이제 리플 레저가 단순하게 송금을 빠르게 해주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 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제3자 솔루션을 붙일 필요도 없겠고요. 비용도 줄어들고 효율성은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흐름들은 XRP라는 자산의 위상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겁니다. 투기성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고, ETF 돈이 은행 인가, 스테이블코인 RLUSD랑 결합까지도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XRP는 가격이 아니라 역할로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이번 자격증명 개정안 자체가 그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의 경계에 놓여 있었던 가장 두꺼운 벽, 바로 이 규제 준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뚫어낸 사건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는 이런 것들이
XRP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적인 전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장사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100만 개를 넘어서면서 암호화폐 시장 큰 돈의 흐름들이 점점 개인에서 기관으로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신호고요. 비트코인이 이제는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특히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혼자서 63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는 사실, 한 회사가 사실상 비트코인 ETF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의 86%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유통량의 대부분이 소수의 기관 손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 우리 개인분들에게는 남은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측에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사가지고 물량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은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 올랐을 때 나중에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개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하락하든 상승하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매집을 해버립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량은 줄어드는 구조인 거고, 수급 불균형은 가격을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리플 XRP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XRP도 역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 자산이라는 포지션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한다면 XRP는 실제 금융 시스템 속에서 브릿지 통화, 즉 돈이 오고 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이미 리플 같은 경우는 RLUSD 스테이블코인, 은행 인가 추진, ETF 편입 논의까지도 이어지면서 제도권 금융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의 비트코인 매집 흐름들, 그리고 XRP의 금융 인프라 편입 흐름들까지도,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의 그림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산시장이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이고, 이와 동시에 실제 사용 기반의 결제 송금 인프라에 대해서 XRP 같은 자산에 연결하려는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보유량 100만 개 돌파 자체가 단순하게 비트코인만의 이슈가 아니라요, XRP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힌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의 판 자체가 기관 자금으로 재편되는 지금 상황에서 XRP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권의 트랙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투자 전략은 단기적인 파도 타기보다는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XRP는 실제 사용자산이라는 이런 두 축에 대해서 함께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두 자산이 역할은 다르겠지만 동시에 또 같은 금융 패러다임의 중심으로서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투자 시장이라는 곳에서 진짜 수익을 잘 내는 방법, 이게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차트를 잘 보고 시장을 날카롭게 읽고 투자금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정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원칙 중에 하나, 바로 매도를 잘하는 거, 이것만 지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첫 번째 매수를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수익을 못 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나 수익 구간에 들어가는 경험은 있지만 그 순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팔아야지, 이러다가 결국에 수익을 놓쳐버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수익 구간에 들어가셨을 텐데 정작 내가 매도라는 마침표를 찍지 못해서 후회가 남는 경우가 사실상 반복이 됩니다. 결국에 투자는 팔아야 내 돈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 신사철에서 최근 영상 통해 가지고 유독 수익 실현 그리고 매도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힘든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역사적으로 시장은 늘 반등의 순간을 만들어 온 바가 있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 그리고 반등 신호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락장의 끝에는 반드시 반등장이 찾아온다라는 기본적인 사실 늘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그 반등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떨까요? 또다시 매도를 놓치고 후회하는 선택을 반복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분할 매매로서 일부라도 수익 챙기시면서 다시 올 수 있는 하락장을 바닥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건가요? 저는 두 번째 길을 꼭 선택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하락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장세가 되는 거고, 결국 투자 시장은 정말 단순해요. 하락장 뒤에 상승장이 와요. 그리고 상승장 뒤에는 다시 하락장이 옵니다. 이 순환매 속에서 매수와 매도는 늘 세트로 움직여준다라는 거, 이런 기본 원칙들 잊지 마시고 원칙 매매를 지켜 나가신다면 이런 투자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또 명확하게 다가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종목 특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 그냥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